자, 첫 번째 이제 경기, 챔스 경기죠. 볼로냐 대 샤흐타르. 자, 일단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모타 감독 체제 아래에서 리그 5위를 기록하며 이제 챔스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59년 만에 챔스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지난 시즌 이제 김구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구수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후원하신 분들께는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네. 자, 그만큼 이제 지난 시즌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모타 감독의 그런 영향력이 좀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경기력에서도 좀 눈에 띄게 좀 좋았던 그런 좀 지난 시즌 볼로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뭐 거의 좀 60년 가까이 이제 못 가던 좀 챔스를 가게 된 그런 좀 볼로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볼로냐의 상태는 많이 좋지가 못해요. 일단은 뭐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제 모타 감독이 좀 떠났고, 그리고 설상가상 전력 또한 이제 이전보다 약해지며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아직까지 리그에서 좀 승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볼로냐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점유율을 좀 높여가며 이제 좀 경기를 안정적으로 좀 풀려고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이제 반면에 이제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볼을 소유하면은 바로 전진에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상반될 수 있다. 네, 이 점을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러면은 뭐 조금 더 뭐 샤흐타르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좀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볼로냐 역시 좀 라인이 올라가 좀 샤흐타르의 수비를 보다 더 좀 공략하기는 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볼로냐가 골 결정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회가 와도 어느 정도 좀 잘 살릴지는 의문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모타 감독이 떠나고 이제 좀 전력이 약해짐으로 인해 지금 경기력이나 모멘텀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볼로냐가 뭐 샤흐타르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일지는 다소 좀 의문이 들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볼로냐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다운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솔직히 볼로냐를 믿고 약간 좀 승 사이드로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볼로냐와 달리 이제 뭐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좀 챔스 경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경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양 팀이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보다는 그래도 샤흐타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샤흐타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 이제 지난 시즌에 좀 볼로냐였다면은 좀 생각이 좀 달랐을 수는 있지만 현재 좀 볼로냐의 경쟁력이 솔직히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챔스에서의 좀 경험 차이까지 좀 토대를 해서 이런 점을 다 고려하면은 샤흐타르 프렌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다 할게요. 2.5줄 언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대 이제 잘츠부르크. 자, 일단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짤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프라와 잘츠부르크 모두 이제 챔스 프로를 거쳐 이제 본선에 진출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기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잘츠부르크는 잘 나가다가 이제 근래 뭐 라피트벤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지면 무패행진이 끊겼다. 요 점도 어느 정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잘츠부르크가 볼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볼 점유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이제 프라하에 비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측면에서의 좀 전개가 좋고, 그리고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좀 경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물론 뭐 현재 지금 스파르타 프라하가 리그에서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잘츠부르크 상대로 정배를 받을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봐요.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중원에서의 좀 차이도 이제 좀 날 정도로 잘츠부르크가 더 좀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의외로 좀 스파르타 프라하가 잘츠부르크 상대로 중원에서 다소 좀 열세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전력적인 면에서도 뭐 잘츠부르크가 이제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뭐 스파르타 프라의 정배 사이드보다는 그냥 좀 원정이라 해도 잘츠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잘츠부르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잘츠부르크 프랜스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네, 요 정도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츠부르크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인터밀란.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케가 결장. 네.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서의 디마르코와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엔진 뷰캐넌이 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4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좀 공격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인터밀란 역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비교적 약팀들 상대로 이제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원정 성적은 좀 저조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뭐 제노아에 이어 이제 뭐 몬차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거두며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는 다소 좀 성적이 좋지 못한 그런 지금 인터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리그 내에서는 아무래도 탑독이다 보니까 좀 중원을 장악하며 이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맨시티 상대로는 좀 중원에서 많이 밀릴 수 있고, 그리고 주도권 또한 좀 가지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경기는 뭐 이제 인터밀란이 언더독 입장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존 방식대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는 좀 되려 좀 안 풀릴 가능성이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좀 맨시티가 좀 중원에서 우위를 좀 점하며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이 아무래도 좀 원정에서는 전진성이 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맨시티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공격에서도 맨시티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며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맨시티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런 좀 맨시티와의 객관적인 좀 전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많이 밀리는데 반해 최근 좀 원정에서의 좀 인터밀란의 페이스가 많이 안 좋은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맨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맨시티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부는 경기. 자, 2.5 기준은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 베스트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에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프 브리어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팀 다 큰 결장전 없어요. 아리아 하트 수아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천표 부탁드려요. 하이. 수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30개 후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제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수아님. 자, 아무튼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뭐 양 팀 다 이제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기라시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공격에서의 전력이 이제 훨씬 더 보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직전 경기부터 이제 좀 출전을 하게 되었죠. 아이고 건승입니다, 수아님.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지금 벨기에 리그 내에서 이제 4경기 연속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역시 좀 리그 내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좀 초반부터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승세인 그것도 양 팀의 그것도 맞대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브리어나 이제 돌문이나 이제 두 팀 다 이제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마냥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여전히 뭐 돌문이 좀 전체적인 전력이 더 좋고, 그리고 중원 또한 이제 좀 막강한 편에 좀 속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브리어 상대로는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점유율 또한 이제 좀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그래도 좀 도르트문트가 이제 근소하게나마 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뭐 돌문 사이드를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근데 이 경기가 살짝 뭐 이제 돌문이 만약에 좀 원정에서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제 돌문 역시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하이덴하임 상대로 굉장히 좀 살아난 경기라고 보였긴 했지만, 그게 지금 이번 뭐 챔스 경기까지 이어질지도 좀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오히려 뭐 이제 브리어 상대로 이제 헤맨다고 해도 뭐 크게 좀 이상할 거는 없는 경기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그쵸? 왜냐면 이제 뭐 원정에서 뭐 이제 이긴다고 해도 뭐 돌문이 좀 생각보다 쉽게 이기는 경기가 이제 없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약간 좀 돌문이 헤맬 가능성도 염두는 해도 된다.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정배 사이드를 그냥 무작정 보기보다는 그냥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도르트문트 햄무나 그러면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이것도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틱 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자, 일단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보이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이님 별풍선 10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번에 그 이제 250개 후원하셨는데 아직 뭐 기간 다 지나지도 않고 또 1000개 또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이제 이거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연장된 그런 기간이랑 그리고 뭐 이제 사항 같은 것도 한 번 더 이제 적어서 이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이제 1000개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한 달 더 연장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이님. 그리고 아무튼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셀틱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좀 리그에서 5경기를 치렀는데 5경기 모두 이기면서 지금 리그 전승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뭐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데 이어 이제 매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지금 공수 방면에서도 이제 최상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즌 좀 극초반부터 좀 최상의 그런 좀 기량을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셀틱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원정팀 뭐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챔스 프롭에서 이제 미트윌란 상대로 이제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좀 본선에 진출했고, 그리고 약치라고 이제 좀 평가받던 거랑은 달리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좀 예상 외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결국 이제 본선까지 진출한 그런 좀 슬로반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셀틱이 홈에서 이제 높은 볼 점유율 바탕으로 좀 평소처럼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셀틱 같은 경우는 뭐 측면 전개, 뭐 역습, 그리고 이제 뭐 중거리 슛 또한 지금 굉장히 좀 위협적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슬로반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고, 네. 자, 물론 이제 제 아무리 이제 슬로반이 이제 미트윌란을 잡고 본선에 올라왔다고 해도 이제 여전히 지금 뭐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셀틱과는 전력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전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좀 전력 차와 더불어 이제 현재 뭐 경기력, 흐름, 뭐 공수 밸런스들 전부 지금 셀틱이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이제 홈에서 셀틱이 그래도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모멘텀이 좀 최상인 그런 좀 셀틱을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역부족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이거는 그래도 셀틱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셀틱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1엔디 기준은 이거는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실히 좀 셀틱이 좀 계속해서 좀 고점의 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경기력을 계속 좀 유지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제 셀틱과 슬로반의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지로나. 자, 일단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돈나룸마, 네, 킴펜베, 이제 루카스 에란데스, 그리고 이제 곤살로 라모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킴펜페, 그리고 이제 루카스 에란데스, 그리고 이제 뭐 라모스까지는 뭐 기존 결장자긴 한데 이제 지금 최근에 돈나룸마까지 이제 결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후방이 더 좀 불안정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자유의 머리가 좀 정상적으로 좀 출전이 가능하다. 네, 이 점은 파리한테 있어서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그 전승 중으로 좀 최상의 폼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 뭐 이제 덴벨레, 뭐 이제 바르콜라, 그리고 아센시오 등 다양한 선수들이 지금 공격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리그 내에서 가장 좀 득점력이 높은 그런 좀 파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제 파리 역시 좀 모멘텀이 좀 최고조에 좀 달한 상태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파리와 좀 지로나의 그렇죠 중원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파리가 좀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좀 점하며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무작정 올리다가는 이제 파리한테 바로 좀 뒷공간이 이제 좀 바로 좀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라인을 내리다가 이제 좀 기회를 좀 잡으며 종종 이제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물론 뭐 이제 지로나가 뭐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리그 뭐 첫 경기 때 그런 좀 무기력한 경기력일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여전히 뭐 도우비크를 비롯해 이제 핵심 선수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로나의 그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더더욱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 상대로는 그래도 많이 열세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지난 시즌에 그런 좀 지로나였다고 하고, 그리고 라인업도 이제 지난 시즌이었다고 좀 가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이제 많았겠지만, 현재 지금 지로나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모두 파리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뭐 이 경기 역시 뭐 파리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이제 연계 플레이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수비에서 더더욱 지금 고전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약간 좀 지루나가 좀 파리 상대로도 좀 수비에서 좀 고전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 이것도 내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파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내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이거는 3.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파리 승 마인승에 3.5 기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스는 다 끝이 났고 라리가 경기, 이제 베티스 대 헤타페. 자, 일단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코, 그리고 카르발류, 그리고 이제 바르트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마요랄이 이제 좀 복귀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마요랄이 이제 좀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공격 전력이 이제 좀 많이 보강될 수 있는 그런 좀 헤타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베티스가 이제 리그에서 좀 계속해서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레가네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레가네스가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좀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공수 방면에서 많이 앞선 모습을 보인 그런 좀 베티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경기력을 이번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일단 뭐 최근 4경기 기준 이제 3무 1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경기력과 더불어 이제 공격 흐름도 많이 지금 침체된 그런 현재 헤타페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물론 이제 베티스가 이전보다 전력이 좀 더 약해졌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살아났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 요소는 좀 있다고 봐요. 다만 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공격이 침체되며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빌드업 또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헤타페 상대로는 이제 베티스가 뭐 직전 뭐 레가네스전처럼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그래도 베티스가 좀 유리하게 풀어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럼 물론 이제 헤타페가 좀 더 약간 뭐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부분이 이제 좀 상대 전적인데, 상대 전적에서는 이제 뭐 1승 2무로 이제 헤타페가 최근 이제 베티스 상대로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뭐 현 상황만 봤을 때 이제 뭐 베티스가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이번 경기에서는 베티스가 좀 상대 전적에서의 열세를 좀 깨부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베티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배당이 좀 많이 낮긴 한데 그래도 뭐 언더 사이드 볼게요. 지금 뭐 오버 사이드를 볼 만한 구간은 좀 없어가지고, 일단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지금 공격이 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베티스 역시 뭐 공격 전개가 뭐 지금 좋은 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양팀을 고려하면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시타르트. 자, 아약스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첫 2경기에서는 이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공수 방면에서 이제 뛰어난 이제 기량을 이제 보였지만 그 후에 이제 경기에서는 연패를 하며 모멘텀이 많이 좀 식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뭐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메언 그리고 이제 브레더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며 졌고, 그리고 최근 이제 팀 내 핵심 코어라 볼 수 있는 할리로비치가 부진을 하며 자연스럽게 지금 공격력도 좀 떨어지게 되었어요. 네. 확실히 뭔가 기세가 좀 이전보다는 많이 꺾인 그런 좀 시타르트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간략하게 봤을 때 그래도 아약스가 홈에서 좀 높은 골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좀 수비 전환이 느린 그런 좀 시타르트 상대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적극적인 좀 공세를 나설 것으로 봐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수비 전환이 느리다 보니까 역습에도 취약하고, 그리고 측면 수비 또한 그런 좀 취약한 시타르트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면에서 이제 좀 공격 패턴이 능한 그런 아약스가 이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내려 이제 버티다가 이제 역습을 통해 이제 한 번에 좀 득점 기회를 만드는 식으로 이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형적인 좀 강팀 대 뭐 약팀의 그런 좀 경기 양상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아약스가 이제 만약에 원정이라고 하면은 많이 좀 불안정한 그런 좀 면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이 아닌 홈이다 보니까 좀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 볼만 하고, 그리고 현재 뭐 기세가 꺾이고 경기력이 떨어진 그런 시타르트 상대로는 그래도 좀 좋은 결과는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아약스라는 팀이 이제 잘 나가다가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좀 만드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 그래도 아약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아약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 3.5 기준은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승에 3.5 기준은 언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컵 경기 2개 더 본다고 하면, 일단은 뭐 브라이튼인데 이제 울버햄튼. 자, 여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브라이튼 사이드 보는 경기,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대 토트넘. 이것도 원정에 뭐 이제 1.3대 그 토트넘 승배당은 많이 안 끌리긴 한데,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토트넘 승 보도록 하고, 안 그리고 이거는 배당이 떨어졌다고 해도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씩 오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좀 챔스를 포함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적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